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창조한국당 대표 한면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방송 4회차. 오늘의 주제는 제3정치로 본 한국의 진보 및 좌파 정당의 정체성입니다. 먼저 진보와 좌파 그리고 평등주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한국 정치의 성숙을 위해서 기존의 정치권의 두 축 가운데 하나인 진보 정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정치적 진보는 사회제도를 능동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범적 진보는 도덕의 관점에서 나쁘고 그릇된 의식과 사회제도가 좋고 옳은 것으로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진보는 규범적 성격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보주의는 사회 변화를 선호하거나 도모하는 정치적 사조이지요. 보수가 우파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진보도 좌파하고 결부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의장석 오른쪽에 앉은 집단이 전통적인 계급사회를 유지하는 입헌군주제에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과 달리 만인의 평등을 내세우면서 공화제를 주장한 개혁적 집단은 의장석 왼쪽, 좌의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부터 좌파 정치는 실질적으로 평등이 이룩되는 사회를 지향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1917년에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소비에트 혁명은 좌파의 정치를 이제 사상에서 이데올로기로 고착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한국 사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근현대적 의미의 좌파는 색깔로는 적색을 의미하면서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최대한 구현하려는 이데올로기 집단으로 간주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등주의는 자유주의하고 이렇게 대조할 때 사회주의나 마르크스적 공산주의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것처럼 사회주의의 경제 철학은 사회 속의 실질적 평등이 가능한 한 보다 많이 구현되도록 국가의 계획 경제를 지지합니다. 자유주의 시장 경제는 개인 각자가 오직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영리 활동을 하도록 하면서 보이지 않는 시장으로 하여금 경제적 파이가 커지도록 자동으로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국가로 하여금 사회 구성원 사이에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경제적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게 되지요. 자유주의 시장 경제는 시장의 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절차, 프로시저의 공정성이 구현되도록 하는 반면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평등한 사회 구성원의 필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결과, 리절트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순수 자유주의는 자유와 생명, 사유재산의 권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나의 소극적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죠. 반면 실질적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는 인간의 사회적 기본권도 분별해서 존중하게 됩니다. 1948년에 나온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은 이런 양자의 권리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기본권도 포함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죠. 예를 들자면 사회 구성원 일부가 가난한 부모를 만난 때문에 배를 골고 있어서 기아에 노출되어 있거나 또는 기초교육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있다거나 병이 났는데 아프죠. 근데 질병 치료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때 그 절박한 개인은 자신이나 직계 가족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회로부터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남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받을 권리를 갖는다.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권리는 각자가 자신이 해결할 성질의 것이 못 될 경우에는 타자, 즉 사회나 정부로부터 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적 권리, positive rights라고 하는데 이것을 일러서 사회적 기본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등적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 사실 문제가 없지 않았다는 것도 유념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로 부상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띠게 되는 것처럼 평등주의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성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전체주의하고 결부가 됩니다. 그런데 현존 사회주의의 스탈린 체제가 보여준 바와 같이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나 소수자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는 전체주의의 폐해를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공산당의 일당 독재는 사태를 최악으로 몰고 가는 주범이겠죠. 이렇게 이제 진보와 좌파 평등주의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한국에서 조성되고 있는 진보 좌파 정당과 그 정체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진보는 사회 변화를 도모하는 입장인데 여기에 규범적 진보의 개념을 결합시키는 정치 철학적 조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정치 규범적 진보는 사회를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인도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죠. 한국적 진보에는 민주화 세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오늘날의 민주통합당, 약칭 민주당은 일정하게 진보성을 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지역적 소외를 받아온 호남을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삼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호남의 보수적인 인사 다수가 당에 큰 영향을 끼치거나 맘만 먹으면 당을 장악할 정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은 보수와 진보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솔직하게 말하면 당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분명하지 않다, 불분명하다라고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세력 일부는 진보 좌파의 색채가 분명한 정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민중당이 그런 것이었죠. 1990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2000년에 창당된 민주노동당도 그 대표적인 건데 전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주, 평등, 해방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다고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조금 특성화한다면 노동자 계급의 정당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2011년 말에 의원을 다소 확장해서 통합진보당으로 변실했는데 그 주축 세력은 여전히 민주노동당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진보와 좌파의 의미는 중첩되면서도 차이를 조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진보 정당의 범주에서 배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좌파 정당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좌파 정당이라고 해도 무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본래 단어, 어휘는 제정 당시의 본뜻을 갖고 나타나게 되지만 사회적 용도에 따라 의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의미 변화가 이루어진 한국적 맥락에서 진보주의는 보수하고 대비되어서 규범적으로 바른 방향을 향해 사회 변화를 능동적으로 도모하는 사조라고 말한다면 좌파는 노동자 집단을 핵심으로 한 사회적 약자 계급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데올로기 집단이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정도의 이 내용을 토대로 3차원 정치 철학, 즉 한면위의 3차원 정치 철학으로 본 진보 정당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그 보수 정당은 자유의 가치를 가장 중시하면서 시장주의가 파이를 키워서 사회를 번영으로 인도할 것임을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서 진보 정당은 평등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을 강조하고 있고요. 보편적 복지와 같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좌와 우 사이의 스펙트럼에 위치하는 지평,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적절하게 혼합, 배합하는 중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이 지평을 제3정치라고 했는데 이 제3정치는 이항적, 이원적, 이차원적 정치 무대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와 평등의 두 가지 가치 개념으로 조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매우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이라고 보지만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여깁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문명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시장에서 작동하는 경제적 이윤 창출의 동기는 탐욕으로 증폭되기 십상입니다. 매우 약삭빠른 이기심은 이 공무원 사회, 그리고 대학교, 연구기관, 초중등 교육 현장, 심지어는 가정에도 침투했습니다. 경제적 시장 체제는 이기심을 부추기는 제도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는 경제를 만사로 여길 정도로 물질 숭배의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곳에서는 이기적 탐욕이 드리워져 있는데 이로 인해서 기회만 주어지면 부정, 부패, 폭력, 배신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처럼 자유주의가 만개하든 아니면 과거 소비에트 체제처럼 평등주의가 구현되든 도대체 사람들이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갖춘 미덕을 지닌 공동체 구성원들로 변하지 않는다면 저는 백약이 무효,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분명하다고 여겨지죠. 사회제도가 이기심을 마냥 부추기도록 지원하거나 방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덕목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정치, 공동선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저 한면이는 사랑, 달리 표현하면 박의 인 자비의 가치가 새의 몸통이 되고 좌로는 평등의 가치를, 그리고 우측 날개로는 자유의 가치를, 중용의 방도로 조화를 이루게 하는 새로운 정치,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제3정치의 지평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한면이는 이것을 3차원 정치라고 명명하겠습니다. 3차원 정치는 평등주의가 제도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못한 사회 구성원 사이의 관계적인 덕목, 특히 사랑과 같은 미덕의 구현에 직접적 주안점을 둔다는 점에서 자유주의나 평등주의하고 확연히 차이를 드러냅니다. 이제 그 시각으로 정부를 보면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4대 개혁 입법에 주안점을 두었었죠. 국가보안법, 언론관계법, 그 다음에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이런 것들을 폐기하거나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등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 용두사미로 귀결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죠.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국사를 펼친 것처럼 정부가 국민을 따뜻하게 녹이고 배려하며 경제적 온기가 막 이렇게 밑바닥부터 돌도록 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칭송이 자자하게 퍼질 즈음 그때 이런 4대 개혁 입법을 들고 나왔어야 합니다. 그랬더라면 관철됐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나 인애 이런 것으로 국민을 어루만지기보다는 그냥 평등적 가치에 주목을 해서 개혁만을 불쑥 내던져서 외친 그것이 저는 과오였다라고 보는 거죠. 정부가 이와 같이 4대 개혁에 매달릴 즈음 그 뒤편에서 뭔 일이 벌성했었느냐. 지역 및 집단 이기주의가 노무현 정부에서도 잘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소외되기도 했고 또 굶주림을 견뎌왔던 일부 개혁 세력, 민주화 세력이 일부이긴 하지만요. 정치권과 공기업의 주요 보직, 임원, 예를 들자면 이사장이라든가 감사사장 등을 꿰차면서 어쨌든 함께 민주화를 이루는 데 기여한 일부 노동자의 세력과 결탁해갖고 자신들의 이권을 아주 조용하게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노무현 정부 초기 2002년에서 중후반으로 치닫던 2005년 사이에 사실 기가 찰 일들이 여러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의 월 임금이 2002년에 5,400만 원이었는데요. 2005년에는 1억 8천만 원으로 237% 껑충 뛰었던 겁니다. 한국토지공사 사장의 임금은 8,560만 원에서 2억 77만 원으로 130%가 뛰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공기업의 임금이 팍팍 뛰게 된 데는 그렇죠? 사실 노무현 정부에 참여했던 일부 민주적 개혁 인사의 보이지 않는 이권 챙기기하고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정년 보장받죠. 보수도 많이 받죠. 그래서 누구나가 가기 좋아하는 신의 직장이 된 겁니다.
사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민주당의 노무현 정부는 평등적 개혁에 신경을 많이 썼지 다른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둔감했습니다. 환경사안도 그런 것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데요. 환경부 장관 인선할 때 주로 여성 배려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전국의 골프장은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최대 가화 가운데 하나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들 수 있습니다. 2003년 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한 2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었지만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가라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값이 뛰는 기현상이 발생했죠. 부동산 부자에게 종합 부동산세와 같은 세금 폭탄을 때려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아파트값과 전세금이 뛰는 현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런 정책적 과언은 부자를 징계해야 되겠다는 평등적 가치의 시각으로 문제를 좁게 바라다보고 접근했기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 결과 후유증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도 사실 그 후유증이 이르게 돼서 서민들은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좀 태도를 달리해서 독일과 같이 정부가 서민에게 자해, 인해의 가치 시각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정부 지원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을 다량으로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췄을 것이고 그러면 저는 문제 해결에 한층 다가갔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 철학의 가치가 어떤 거냐? 평등적 가치로만 매몰되어 있느냐? 아니면 평등도 중요되지만 그보다도 우선하는 인해의 가치, 사랑의 가치로 서민을 녹이는 데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현실의 명암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좌파 정당이라고 불러도 별 무리가 없는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사실 들여다보면 그동안 서민을 위한 정책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또 그런 것들은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역시 평등적 가치에 우선해서 주목하는 까닭에 문제를 많이 노출했습니다. 평등의 헐만 남은 공산권 북한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민주노동당은 여전히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화석화된 이데올로기로부터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만큼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향은 대기업 노동조합의 행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지요. 2011년도입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측과 단체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보게 됐는데 정규직의 사내 복지 혜택을 더 강화한다. 그리고 정규직 자녀의 우선 채용에 합의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노동조합이 법적인 단체 교섭권을 갖고 있다라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비정규직에게 돌아가야 할 마땅한 혜택을 중간에 가로채기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진보 좌파 정당은 평등의 원칙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근원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즉 평등이 작동되는 배후의 근원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진보 좌파 정당은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필요한데 인간은 어떤 국가나 집단에 속해 있던 약자를 필두로 한 타인과 이웃을 향해 사랑과 인애, 자비의 덕목을 발현하도록 다가가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권위주의 독재 정권의 시절에 민주화와 실질적 평등을 위해 노력한 민주화 진보 진영에 대해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평등의 가치는 소중한 것일 수는 있어도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봐야 합니다. 오히려 평등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 원리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진보 좌파 진영은 절름발이 개혁에게 매몰돼서 이를 그르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향후 정치는 사회 제도를 통해서 개인의 이기심을 축소하고 미덕을 증진토록 하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3의 정치 철학으로서 3차원 정치 철학으로서 한면이는 사랑의 가치를 필두로 자유와 평등을 조율하는 정치가 도래하기를 희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여러분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